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부산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부산에서 2023년도 그 상반기 시험이 이어서 하반기 시험도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상반기 시험도 안내해 드리면서 하반기 때 부산은 항상 채용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 때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한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제 상반기 때 20명 조금 넘게 채용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120명 넘게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배수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일단은 공고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험 공고 보고 부산시 여기 있네요. 자, 원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눌러라. 그렇지. 자, 부산은 일단은 올해 128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중에서 실무사무원이 125명, 도로관리원이 2명, 환경미화원이 1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검침이 14명을 채용을 합니다. 자,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필수 자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격증이 무조건 있는 사람만 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대상 2차 서류 심사에 해당해 가지고 좀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라든지 준고령자 혹은 고령자가 들어갑니다.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부터고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부터. 쉬운 말로 이제 좀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좀 우대 좀 해주겠다. 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공통이고.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검침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응시 조건은 없어요. 다만 국민체력 100 인증자에서 1에서 3등급 참가증 혹은 등급이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국민체력 100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제 체력을 뭐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혹은 멀리뛰기라든지 뭐 이런 측정을 하는 건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할 때 가셔가지고 측정 받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1에서 3등급이 있는데 3등급은 그러니까 노멀하게 표현을 하자면 신체 건강한 사람이 그냥 체력이 월등히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그냥 노멀하다. 그럼 보통 2등급을 받습니다. 2등급. 그리고 얘는 진짜 체력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1등급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체력이 조금 안 좋은 편이신데요. 체력 좀 키우셔야 되겠어요 하는 분들이 보통 3등급을 받습니다. 물론 등 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좀 예외를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국민체력 100 인증자에 해당해서는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해주겠다. 물론 3등급보다는 2등급보다는 1등급이 우대를 되기는 하는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서류 전형 자체로 합격이 갈리진 않아. 필기 점수를 가져가거든.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자, 경비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청원경찰은 상반기 때 채용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경비는 청원경찰이랑 좀 다르게 경비 업무 하시는 분들을 따로 채용을 해요. 부산은 원래. 그리고 이종보통 운전면허 소지 혹은 운전 가능자. 여기에 보면 소형 및 원동기 장치, 오토바이 있죠? 요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종보통 이상이 있으면은 된다. 여기 필수 운전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지도사 또는 기계자격증 혹은 국민체력, 이건 당연히 있으셔야지, 경비 쪽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단속이 들어갑니다. 단속 5명을 채용을 하고, 일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 소지자 혹은 운전 가능자.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거는 운전할 일이 있다는 거야. 단속하라고 할 때는 차 몰고 가야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요 5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력 100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화, 선생님 아까 환경미화원 1명 뽑는데 요거랑 좀 다른 거야.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일반 미화라고 부르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통 이제 이게 아침 6시 정도에 근무를 할 거예요. 새벽에 이제 근무를 하는 분들, 미화원 그분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분들이 미화 39명을 채용합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국민체력 100 인증자 마찬가지 같고요. 그 다음에 미화 쪽으로 마찬가지인데 체육시설 행사 쪽으로 별도로 합니다. 체육시설 행사 쪽으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력이 3등급은 안 돼.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선생님, 저는 국민체력배 아직 없어요. 지금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요번 주말에 뭐 하시면 되지 뭐. 그죠? 전화 한번 해가지고 뭐 그때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신 다음에 가시면 돼. 그냥 네이버에다가 부산시 국민체력 100이라고 치면 이게 나옵니다. 위치.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우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필수고 2등급 이상이. 그리고 우대에서는 1등급이면 참 우대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 자격증에서 조경 혹은 용접 혹은 전기, 방송통신, 전파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축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 관련돼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유보수 관련된 업무도 조금은 하실 수 있는 사람을 좀 채용하겠다. 이런 게 조금 보이죠. 그죠? 관련돼서 어떤 자격증이라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게 기사인지 산업기사인지 기능사인지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아마 기능사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가지고 자, 사무, 수산자원, 생산보조로 한 명을 채용을 합니다. 필수 자격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죠. 여기 있는 자격증 공고문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력백 인증자 어느 정도 기본은 체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수산 양식 관련된 분야에서 수산 양식한 수산 자원학, 수산 생물학 학위 전문학사 포함이라는 거는 전문대도 된다는 거죠. 요 전공자들은 좀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보통 한 명을 채용을 하는데 합격되는 분들 보면은 이 우대 사항이 없어도 되는 분들도 있기도 해. 필기빨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접수한 분들이 다 뭐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응시 자격증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는 이게 전공자들이 이 자격증 따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외로 치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사무 연구 보조 쪽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요거는 보면은 직무 분야 중 환경 중 한 개 이상의 산업기사 이상이라고 딱 명칭돼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보니까 대기관리, 대기환경, 생물분류, 소음진동, 수질관리 이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연구를 보조하는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대사항에 보더라도 환경공학이나 위생공학, 생물공학, 화학공학, 화공학 관련된 학위,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라고 하는 건데 전공자를 채용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환경연구사 혹은 환경연구원 일반 환경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연구 보조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에듀피디가 환경연구사 쪽으로도 지금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사 쪽으로 우리 전나훈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로 채용을 공무직으로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예 보조 이것도 학예 연구사도 에듀피디에 있기는 하는데 그분들 보조하는 거죠. 응시 조건은 필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 관련해서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준학예사 이상인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도전하실 것 같아. 자 그리고 산림 산지관리 쪽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 없어요. 그죠? 특히나 산림 같은 경우에는 체력 관련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 뭐 산 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좀 좋겠지. 그리고 임업 중 산림 자격증 소지, 산림 기능사, 산업기사, 기상 뭐 이상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창업, 창업 상담 관련해 가지고 경영 지도사라든지 혹은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관련된 자격증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응시 가능하다라고 나오고요. 우대사항으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직업상담사 2급도 있네요. 그죠? 직업상담사 2급이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취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직업상담 관련된 자격증 하나 있으면은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취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영장 안전은 보통 이제 수영장 안전요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쪽이 아마 급여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용을 보자면은 한 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수상구조자 혹은 인명구조 요 관련된 자격증 있으면 되고 국민체력 100 인증자 보통 수상안전원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시설 건축 분야에서 2명 채용을 합니다. 자, 직무 건축 관련해서 한 개 이상의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산업기사다, 뭐 기능사다, 기사다 이런 표현이 없을 때는 기능사 이상이면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대사항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조냉동 관련해 가지고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기계 쪽에서도 한 명. 자, 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자, 시설 소방 쪽으로 한 명. 소방 설비 기계 혹은 전기 분야 이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산업기사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응시된다라는 뜻이고요. 시설 에너지 관리 쪽으로도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이상 있으면 응시 가능합니다. 전기 쪽 전기 산업기사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안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본인들도 많이 오고 해외 분들도 많이 오는데 이쪽으로 4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공익, 어학, 성적 관련해서 우리가 토익이라든지 탭스 혹은 일본어 JPT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응시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만 6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정 직장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학 관련해서 좀 자신 있다 하는 분들 관련해서 도전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들어갑니다. 조경이 희한하게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조경 관련해서 조경 관련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 조경은 어떻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다만 우대 사항으로 조경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해 주겠다. 이런 제안만 붙었습니다. 자, 5명이에요. 자, 그리고 주차 8명이고 그리고 국민체력 100 관련해서 이건 주차장 관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 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취사, 영양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영양사 혹은 조리 관련된 조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교육공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도전하려다가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에 급여가 좀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청 쪽 그 공무직을 이제 목표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영양사는 2명, 조리사는 18명을 채용을 합니다. 인원수 꽤 괜찮은 거예요. 자, 관련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그리고 우대사항 쪽 읽어보시고 조리 관련된 관련해서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라 하지 술 만드는 거 빼고는 대부분 될 거예요. 해당 조리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보고조리 기능사 이상으로 요 관련된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여기다 조주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도로관리원 쪽으로 2명을 채용을 하고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요게 내가 봤을 때는 요 분들이 만약에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면허증은 있다. 이거 괜찮습니다. 요거 업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특히 부산의 그 도로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가드레일 쳐놓고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파스가 나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시멘트 붓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파손된 부분 여기고요. 미장하고 또 사진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식인데 나쁘지 않아요. 업무가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자, 요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국민체력백 인증자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우대를 해주는데 건축 도장, 롤러 운전 그리고 건설기계 정비기능사 이상 있는 분들 그리고 대형 면허 소지자들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대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딱 모는 차가 1톤 트럭은 보통 요걸로 모는데 1톤 트럭은 좀 큰 차도 있다라는 느낌이 오죠? 큰 차도 있다. 큰 차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뜻이에요. 자, 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쪽으로 아까 일반 미화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일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환경미화원은 1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체력 2등급 이상이고 요것도 급여 꽤 괜찮을 거야. 그리고 관련된 환경 중 폐기물 처리, 그죠? 전기 혹은 용접 기능사 같은 거 있으면 우대를 좀 해주겠다. 그죠?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등급이면 완전히 우대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죠? 요거는 아마도 뭐였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 좀 있거든. 뭐 남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유보수 관련된 업무를 겸해서 하는 분들을 채용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좀 뒷부분 하면서 또 볼게요. 쭉 내려가면 근무 조건 및 그죠? 담당 업무, 근무 형태 이런 내용 나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검침이라고 해서 수도 검침 그런 거 고지서 배부라든지 체납 독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 혹은 야간 근무라든지 새벽 근무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는 내용을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겠지. 그죠? 그리고 근무 개시 일도 나오기 때문에 막상 합격하면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 특히 그러는데 선생님 합격하면 바로 근무하는 겁니까?
제가 해외여행을 좀 한 달 갔다 오려고 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실무 3원 쭉쭉 내용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아까 어디 갔냐. 자, 여기 있지. 자, 여기에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남항에서 물양장 환경정비 쪽에서 청소선 하역 분리수거, 해상 부유물 수거 등을 하게 된대. 그래서 그 자격증이 필요했구나. 그죠? 그래서 요걸 우대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쭉 보고 근무 형태별로 어떤 거는 주 5일이고 주 6일이고 하는데요. 그죠? 뭐 주 6일 근무면 세상에 그러면은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그죠? 다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급여가 좀 세. 교대 근무 있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최초 근무지 배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최초라고 하는 거 보면 딱 느낌 오겠지만 여기서 근무하다가 딴 곳으로 배치될 수도 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곳에서 계속 평생 근무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 그리고 그럼 내가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은 요런 데서 근무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최초 근무지 배치는 선생님 근무지 배치는 그럼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합격하고 우리 집 바로 옆이 부산시청이야. 나는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청하는 거야.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주소지. 아무래도 이제 근무지가 그 거주지랑 가까운 사람들을 좀 해주려고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TO가 3명인데 4명이 그래. 그럼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딴 데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소지, 그리고 본인의 희망 근무지, 좀 멀더라도 난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시험 성적. 요것도 똑같고 요것도 똑같아. 그러면은 성적이 좀 높은 사람을 그 사람이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그죠? 아니면 다 글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 나는 부산시청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청이 막 그렇게 좋아서 뭐 다른 지역 뭐 수도사업국이나 이런 데는 안 좋습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몰림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자, 급여에 대한 내용은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안전 관련해서 실무사무원, 미화도, 체육시설행사, 아무래도 이제 유보수를 같이 하는 뭐 용접이라든지 막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걸수록 그리고 근무 기간이 조금 더 많을수록 아무래도 급여가 높죠. 287만 7,100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분들이 선생님 300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합니까? 내가 애가 둘입니다. 애가 셋입니다. 이런 분들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월 기본급이에요, 이게. 거기다 수당이 붙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휴일, 야간 근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돼. 보통 우리가 일반 그 기업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급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부산시청 공무직은 그렇게, 원래 공무직은 그렇게 안 해. 따로 줍니다. 따로. 그래서 명세서가 좀 길지. 그리고 명절 휴가비 연 2회 기본급의 40%면 대충 뭐 계산하기 좋게 뭐 한 200만 원 쳤을 때 40%면 얼마야? 9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300만 원으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한 150, 140? 130? 그 정도 될 것이고 요걸 연 2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액급식비라 그래서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월 14만 원을 매달 줘. 그러면 아까쯤에 280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300대지. 그죠? 그리고 성과 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잘했어 하는 사람한테 성과 상여금 준다는 소리고요. 가족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공무원들은 부양가족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고요, 아버지 모시고 있고요, 혹은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내가 와이프랑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만큼 또 몇만 원을 또 붙여줘. 이해되시죠? 자, 이런 내용이고, 이건 2022년도 임금 협약 기준이며, 그리고 임금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오르지 대부분. 그죠? 응시 자격은 여기 봅니다. 자, 18세 이상 정년 만 60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령자라든지 준고령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나이가 좀 많을수록 유리한가 봅니다라고 드는 생각 중에 65세, 70세 분들도 도전하려는 분들이 있거든. 그거는 죄송하지만은 이게 안 돼. 여기서.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자, 됐죠? 거주지 제한, 이게 중요하지. 보통 서류 전형에서 거주지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일단 1월 1일부터 최종 면접일 및 실기가 있는 직종은 실기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이거나 지금은 부산에 안 살지만 1월 1일 이전에 올해 1월 1일 이전에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3년 이상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한 5년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 한 6년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성별 학력은 제한이 없고요. 다만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됩니다. 됐죠? 합격하고 군대 갔다 오면 또 그 뭐 빈자리 어떻게 메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격 사유 관련해서는 인사 규정 뭐 어쩌고 있는데 이건 뭐 성폭력 관련된 뭐가 있거나 뭐 범죄 사실이 있거나 뭐 공무원으로서 뭐 돈을 받아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혹여나 이제 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필수 자격증은 아까 쭉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죠. 그리고 기타 공통 요건 관련된 읽어보시고. 자, 시험 일정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자, 일단은 원서 접수가 8월 2일에서 8월 4일 날 사이에 접습니다. 날짜 달력에다 기재를 꼭 해두시고 필기 시험은 9월 2일로 돼요. 필기 시험 장소는 8월 25일 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되는데 보통 부산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데서 필기 시험 봅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9월 15일 날 되고요. 선생님 필기 플러스 서류 심사라고 있는데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야. 요게 10월 4일에서 10월 4일 5일에 그 어떤 자격증 뭐 있는지 막 그 아까 그 우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제출하는 기간이에요. 누구만 필기 합격한 사람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13일 날 거기서 또 통과되신 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10월 13일 날 금요일 날 같이 보게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어디 봅니다. 시험 장소가 그리고 시험일은 10월 25일에서 11월 1일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배수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2023년 상반기 때 23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필기 합격자 인원이 100명이 넘어. 배수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뭐 어떻게 그 면접 보고 하려면 하루 만에 안 되지. 특히 요번에 120 몇 명이니까 배수 충원하면은 거의 뭐 한 4배수만 하더라도 뭐 3, 400명 우습게 넘어가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봅니다. 나중에 이제 장소 나올 때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고 자, 접수 방법 내용이 나오는데 요건 좀 읽어보시고요. 접수처는 부산시 공무직 채용 홈페이지 여기에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응시 수수료는 없음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미리 좀 들어가 보세요. 미리 들어갈 수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8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접속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봤자 지금 뭐 볼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그죠? 원서 접수 유의사항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 가산점, 뭐 국가 유공자라든지 의사 상사 이런 게 나오고 자, 여기에서 필기 시험 그렇지. 요게 중요하지. 어찌 됐건 필기를 통과해야 뭐 면접을 보든 말든 그죠? 자, 필기는 일반 상식으로 객관식 40문제를 봅니다.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배점은 2.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0분을 주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꼴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꽤나 빡빡하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유형은 일반 상식 안에서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부산 시정하고 일반 상식으로 나눕니다. 특히 부산 시정 같은 경우에는 시 관련된 어떤 시정,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시험 보죠. 특히 이제 올해 올해 2023년 대비 가지고 서 박사님이 지금 찍어놨을 걸. 어디 갔어? 부산 공무직 쭉 보니까 그렇지. 부산시 지역 상식을 23년도 대비해 가지고 서 박사님이 신규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시험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 상식이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보통 20문제 낸다 그러면 반반씩 이제 나눠지겠지. 근데 이 출제 범위라든지 혹은 어떤 배점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로 더 주안점을 두느냐 이거는 주관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은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나오면 보통 반반씩 냅니다. 자, 이 중에서 일반 상식 사회, 정치, 경제, 시사, 법 등. 그럼 선생님 정치, 경제, 시사, 법만 공부하면 되나요?가 아니고
요거 자체가 사회 전반이에요. 사회. 일반 상식이 보통 사회랑 거의 출제 범위가 90% 이상 똑같은데 거기에서도 사회 부분 조금 많이 낼게요. 그리고 한국사 부분 좀 낼게요. 그죠? 20문제라고 치면은 한 10문제 여기서 나오고 한 5문제 여기서 나오고 윤리 분야에서 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절대적이진 않아요. 해마다 좀 다릅니다. 특히 윤리 분야는 타 지역에서 출제를 안 하는 지역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요렇게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시험 문제 주로 냅니다. 그리고 이게 9개, 4개, 4개 하고 나머지 부분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낼 수도 있어요. 요런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필기시험 요게 중요합니다. 자, 필기시험은 어찌됐건 40점은 무조건 넘어야 돼. 40점은. 그 중에서 고득점자 순서대로 채용 인원의 최대 5배수를 하는데 어떻게 5배수냐면 채용 인원이 만약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4배수를 선발하고 아까 침에 우리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우리 그 부산 남항에서 근무하는 거 월급 그 280 몇만 원짜리 그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한 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필기에서 몇 명을 통과시켜? 만약 응시자가 뭐 8명이야. 그러면은 3명 떨어지고 5명을 필기에서 합격시키겠다는 소리예요. 5배수. 근데 채용 인원이 좀 많아서 3명이야. 그럼 4배수를 채용을 하고 채용 인원이 10명이야. 10명이야. 우리 아까 지금 뭐 있었습니까? 뭐야? 그 일반 미화 있었잖아. 미화. 20 몇 명 뽑는 거. 그거 같은 경우는 채용 인원이 10명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3배수를 선발하겠습니다. 뭐 23명의 3배수는 몇 명이야? 69명을 필기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요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뭐 한 400명 정도가 필기 통과가 됐어. 그래서 나 이제 필기 통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서류 제출을 받게 되는데 서류 제출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대사항 아까 말한 거 있죠? 국민 체력 100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거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관련해서 졸업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는 날이겠지. 그죠? 자, 근데 요건데 여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우대상이 쭉 밑으로 내려오면 자, 여기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총 20점 범위 내에서 상정을 해요. 20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서류 전형을 총 20점, 누구는 20점짜리, 누구는 10점짜리, 누구는 5점짜리 이렇게 점수를 어떤 분들은 우대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겠지. 그분은 빵점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필기시험 성적을 80점으로 환산을 하고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2023년도 상반기 때도 공무직 뽑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청원경찰이랑 공무직 같이 뽑았거든. 그때 합격선이 보통 몇 점이었냐면 50에서 60점대 사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필기가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까? 필기는 그런데 어떤 분은 60점으로 합격을 하고 어떤 분은 70점으로 합격을 했겠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서류 점수가 선생님 저는 서류가 18점짜리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심했나? 18점 말고 10점으로 잡으십니다. 저는 10점 하나 있습니다. 10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10점이 되는지는 뭐 자격증 그 직종별로 다르지만 10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70점을 맞았는데 서류 점수가 5점입니다. 누가 더 유리해요? 얘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래서 지금 공고 뜨고 나서 그 필기시험 날짜 자체가 좀 촉박하잖아요. 9월이면 촉박은 아니고 과목이 한 과목이니까 뭐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시기에 어떻게 뭐 기능사를 딸 거야, 뭐 산업기사를 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체력 등급이 3등급인 사람이 갑작스럽게만 1등급으로 못 올린단 말이야. 윗몸 일으키기 뭐 1분에 뭐 20개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50개, 60개를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필기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됐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만약에 채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를 이거는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채용 인원이 만약에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서류 플러스 필기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했는데 동점자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3배수 해 가지고 6명을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동점자가 나왔네. 그러면은 7명, 8명 이렇게 동점자는 다
면접까지 통과시키겠다. 요 뜻이에요. 자, 됐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면접 개요 및 실기 시험입니다. 실기는 실무사무 수용 안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리고 조경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예초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초화 식재 능력 해가지고 우리가 뭐 초화 관련해서 지피 초화류라든지 뭐 어떤 잔디인지 혹은 이제 뭐 맹문동이니 이런 거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동력 톱, 전기톱 있죠? 이런 거 쓸 수 있는 장비 숙련도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한다는 거고, 우리 실무사무 수용 안전원 같은 경우에는 수상구조 영법 능력, 적폐평자, 그리고 수상구조 영법의 정확성, 심폐소생술, 그리고 의료 장비들 작동 훈련 뭐 해가지고 뭐 심장 멈췄을 때 그 제세동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요거 없이 요쪽으로 보겠지. 어찌됐건 면접은 다들 봐야 되니까 이분들도 면접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의성, 예의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면접에 대한 툴은 면접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면접 실기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어찌됐건 요렇게 해가지고 면접 잘 본 사람들을 채용하겠다. 요 내용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부산광역시 요게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원래 요게 작년이었나 언젠가 2023년도 하반기 때부터 이렇게 바뀐다라고 사전 공지를 했었는데 요번에 또 바뀌었나 봐. 그래서 2024년도 시험부터는 필기 시험이 80%가 아니라 60%, 서류 심사가 20%가 아니라 40%로 서류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그건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쭉 와가지고 만약에 면접을 봤는데 상중하 뭐 우수 여기 뭐 탁월 여기서 뭐 우수 보통 미흡 이런 그 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5가지 채점에서 어떤 면접관이 면접을 봤더니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해. 탁월 이런 식으로 하겠지. 요 점수를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점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면접에서는 동점자가 꽤나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을 많이 봤거든, 대부분. 보통을. 자, 그런 경우에는 자, 1번 취업 지원 대상자, 이건 당연한 거고, 의사상자 당연한 거고. 근데 부산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이분들이. 그리고 저소득 배층, 그리고 고령자 및 중고령자 배점이 높은 순, 그리고 실기 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실기 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요거는 실기 시험 아까 봤던 거. 그거. 그리고 그다음에 체력 인증 배점이 높은 순. 그죠? 체력 인증 우대상이 있는 직종에 한해서 국민체력배 아까 있었잖아요. 3등급보다는 2등급이 좋고 2등급보다는 1등급이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2등급 있어요. 나는 3등급 있어요. A, B 둘 다 면접 점수가 똑같을 때 이왕이면 A 뽑겠다. 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도 똑같아. 혹은 요게 없어. 체력 인증 배점이 없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없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 고득점자 순서대로 합니다. 됐죠? 근데 이 점수도 똑같아. 체력도 똑같고 자격증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고령자 순으로 채용을 하겠다. 내용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추가 합격자. 이게 여러분들 부산은 은근 추가 합격자가 또 많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때도 그랬고 작년 하반기 때도 그랬고 추가 합격자가 은근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이제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추가 합격자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그래서 공부문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됐죠? 이거 쭉 내용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했던 이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뭐 금치산자, 한정치상자, 스토킹 범죄 어쩌고 나오니까 이건 좀 보시고 국민체력팩 인증에 대한 내용도 공고문의 내용이 나오니까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여기 정리해서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관리센터, 체력인증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연제, 그리고 동구,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 남구 이렇게 6군데가 있으니까 여기서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근무 기간별로 내가 아직은 합격은 안 했지만 어떤 근무를 하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다 전화하면 여기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자, 봅니다. 부산 쪽 패키지를 딱 들어가 보니까 부산 관련해서 일단은 공무직 자기소개서
내용이 나오고 서 박사님과 제가 두 분 다 강의를 한 거예요. 보시면 돼. 자기소개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역상식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일반 상식에서 절반 정도는 부산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건 필수로 공부하셔야 돼. 요거 공부 안 하고 하면 안 돼. 아까 합격선이 50에서 60점 사이가 좀 주종이 이룹니다. 높아봤자 한 65점 정도면 합격이 되더라고. 근데 그 점수로 최종 합격까지 그러니까 1차가 필기고 2차가 필기 플러스 서류 아닙니까? 2차가 통과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필기 점수 높게 맞기 위해서 부산시 지역상식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자, 그리고 2023년도 일반 상식 공부지기 맞춰진 내용으로 쭉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산은 특히나 한국사랑 또 사회랑 그리고 윤리 부분을 시험을 좀 주로 냅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를 더 깊이 있는 강의로 따로 빼드린 거예요. 자, 됐죠? 원래 일반 상식은 범위가 정치, 경제, 생활, 문화, 환경, 노동, 취업 뭐 다양하지. 그죠? 여기에서도 한국사 파트가 있긴 있어. 그죠? 3개. 근데 요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점수가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특강을 따로 뽑아서 해드린 거야. 자, 됐죠? 요거 보시면은 거의 뭐 80점, 90점 이상도 충분히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아. 한 달이면 80점 나오지. 80점 이상은. 그죠? 열심히 공부해. 실수해서 79점인데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에 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직장인이라 하루에 뭐 일주일에 이틀밖에 공부가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꼭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를 도전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제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투자를 조금 좀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 뭡니까 면접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면접 관련해 가지고 보통 그 부산에서 질문할 때 부산 시정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이제 공무직으로서의 그 정신 자세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지원 동기라든지 혹은 합격한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혹은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과 협업하는 자세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테니까 어떻게 답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서 박사님이 면접 강의까지 붙여드렸기 때문에 요 패키지대로 공부하시면은 아마 무난하게 올해 하반기도 합격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상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합격 축하금도 있으니까 그거는 에듀피디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산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부산에서 그 인구수 자체가 다른 요즘 인구 감소다 뭐 부산도 뭐 인구가 감소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발전을 했고 또 가장 많은 그 공무직을 채용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요번에 채용 인원수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기회를 꼭 잡으시고 합격을 그냥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합격을 하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